안녕하세요. 오늘의 목회 칼럼은 그때 그 시절 그 친구가 보고 싶네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. 신학교 다니던 배고픈 시절 때의 일입니다.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장 꾸어줄 사람은 없고 해서 모 과자 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. 막상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으나 목에서 빙빙 돌다 내려가기만 했습니다. 업무에 바쁜 친구와 한 시간 여간 있다 그만 가겠다 했더니 뭐 할 얘기가 있느냐며 되물었습니다. 그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는데 자존심에 보루가 돈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해 문을 나서려는데 멀리서 왔다며 교통비 조금 넣었다.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그런 게 아니라며 극구 사양했는데 친구는 내 업무가 좀 이상해 좀 남았으니 어서 가라며 나를 밀쳐냈습니다. 집에 돌아오며 봉투 안을 보니 꼭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.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지만 난 그때 그에게 해준 것이 없이 그저 미안한 마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. 아마 친구는 내가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. 잠시 그 친구가 생각난 것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. 한 가난한 선비가 당장 누군가에서라도 돈을 꾸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. 이런저런 생각과 궁리를 해도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대로 있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오랜 친분을 나누고 있던 친구에게 부탁해볼 마음이 생겼으나 직접 찾아가기는 내키지 않아 편지를 써 지인에게 보내고자 해 흰 종이를 놓고 먹을 가라 막상 붓을 들었지만 뭐라 써야 할지 그 친구가 거북스럽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. 예전에 글귀나 쓴다고 자타가 공인해 줬는데 막상 쓰려니 정말 떠오르지 않습니다. 스스로 자신을 자탄해 보다가 무슨 앞머리에 인사말 몇 줄을 적었습니다. 그런데 정작 본론에 들어가서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. 결국 중간에 꼭 써야 할 것을 쓰지 못하고 끝을 마무리하고 서명에 인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. 편지를 받은 친구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면을 검토한 후에 잠시 싱긋이 웃으면서 편지를 가져온 인편에 넉넉한 전대자루를 주며 잘 전해달라고 보냈습니다. 선비는 친구가 보내준 돈으로 급한 일을 잘 마무리하고서 친구의 통찰력을 감탄하며 여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 소문을 두고 부자 친구를 잘 알던 친구가 그에게 찾아가서 자네는 용하기도 하네. 편지를 보낸 사람이야 사정은 딱하고 또 직접 말하기 거부가니까 백지를 써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고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린 자네는 보통이 아닐세 그려. 그러자 그는 대접 백지 이임장이란 자기를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가. 이 세상에 그렇게 자포자기가 되는 경우란 연애에 목말랐을 때와 돈에 궁했을 때밖에 없지 않는가. 그러니 그 친구가 나에게 구애할 리는 만무하고 따라서 나에게 그렇게 백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. 누구든지 직접 만나 말하기는 거부한 경우에 편지 등을 이용하기 일수인데 이런 경우 이신점심이라든가 불언이몽이 아니면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일세.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이런 훈훈한 정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이심전심을 할 수 있고 불언이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세태가 점점 메말라가는 이때 그때 그 시절 멀리 있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. 친구여, 지금 자네는 그때 그 일을 잊어버렸겠지. 정말 보고 싶네 그려. 안녕히 계십시오.